당신 아버지는 전쟁 중 불법 밀매상이었습니다. 한 장의 낡은 사진이 폭탄처럼 터진 순간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진관 여사장 장영순.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음모를 꾸민 건 바로 예비사위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반전 드라마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악랄한 계획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사진 한 장이 바꾸는 운명을 함께 지켜보시죠. 대구 반월당의 좁은 골목길. 응영순 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사진관은 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었죠. 주인장 장영수는 올해로 60입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현상에게 담그고 빼기를 반복하며 거칠어졌지만 사진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좁은 암실 안에서 붉은 조명, 아래 흑백 사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마술을 부리는 듯한 만족감이 스며들곤 했죠. 영수는 20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태민을 키워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진관을 지키며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때로는 밤을 새워 웨딩 사진을 정성껏 보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 덕분인지 태민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3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순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죠. 오늘 태민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사진관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아침부터 분주히 사진관 정리에 나섰죠. 먼지가 쌓인 액자들을 닦고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사진관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순이 급히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자 태민과 함께 서 있는 우아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영수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풍기는 품격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우리 태민이가 늘 어머님 자랑을 해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진관을 운영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의 말에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태민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아버님이 다음 주에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 주신대요. 영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상견례라니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웠죠. 그런 큰 자리에 내가 가도 될까? 당연히 가셔야죠. 서연이 아버님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태민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영순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민과 서연이 돌아간 후 영수는 홀로 사진관에 남았습니다. 낡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손톱에 밴 현상액 냄새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릴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든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관 구석에 쌓인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영순이 그것을 집어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흑백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장면은 왠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했죠. 영수는 그 사진을 서둘러 상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부산 최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지는 상견례. 하지만 이 우아한 자리가 곧 전쟁터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대기업 회장 이도원이 꺼내든 낡은 사진 한 장. 그 순간 영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일주일 후 부산 컨벤션 호텔의 최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영수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었죠. 높은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들이 웅장함을 자아냈습니다. 영수는 며칠 전 시장에서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정성껏 다림질해서 나름 단정해 보였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니 왠지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태민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안내했습니다. 영수는 긴장한 채로 태민을 따라갔죠. 연회장 한쪽에는 이미 서연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남성이 바로 이도헌 회장이었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위험 있는 인상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도헌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앉으시죠. 이 회장의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지만 영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품정하듯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영수는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와 긴장감 때문이었죠. 태민 씨는 정말 효자시네요. 이 회장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태민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도헌 회장이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사실 저희 쪽에서 태민 씨 집안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였는데요. 영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장이 서류 봉투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태민 씨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영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군복 차림의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진이 어떻게?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당시 군수물자를 불법으로 빼돌려 민간에 팔던 밀매상이었다는 겁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태민과 서연의 얼굴이 경직되었죠. 그럴 리가요. 저희 아버지는 영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이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이에요. 물론 광복 후 혼란스러운 시기라 제대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요. 영수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이게 무슨... 태민이 일어서려 했지만 이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태민 씨 개인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네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이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영순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영순.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론까지 나서서 밀매상의 딸이라며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영순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 안. 영순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여러 번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아? 영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4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태민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일이니까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결혼을 망친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된 집안 출신이었다면. 사진관에 도착한 영수는 곧장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처럼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밀매상 딸, 대기업 며느리 될 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태민이 신문을 들고 사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론에? 기사에는 상견례 현장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영순의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기사는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밀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일가의 후손이 개기업과의 혼담을 추진하다 발각되어 파혼 위기에. 영수는 신문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처럼 씌어있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 아주머니마저 영순을 보고 시선을 피했죠. 영순 씨, 신문에 난 그 이야기 사실인가요?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영순이 억울하게 답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는 혼자 사진관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이 든 낡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필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필름을 꺼내 자세히 보니 1951년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민이 사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아버지 유품인데 이 필름이 뭔지 모르겠어. 영순이 필름을 태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민이 필름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현상해 보시죠.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더 나쁜 증거가 나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진실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태민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해요. 그때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너까지 와서. 영순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민 오빠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너희 아버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 집안이 너희와는 안 맞는 것 같아. 영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사람은 출신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때 태민이 필름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필름을 현상해 보세요. 혹시 아실지도 몰라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영순이 필름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비한 필름.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영순이 암실에서 현상하는 그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은 오랜만에 암실에서 필름 현상을 시작했습니다. 태민과 서연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붉은 조명 아래에서 영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현상에게 필름을 담그자 서서히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첫 번째 사진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상견례에서 봤던 그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고 그 앞에는 헐벗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줄을 서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루에서 빵과 담요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모서리에는 구호품 배급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어머니, 어떻게 되었어요? 태민이 암실 밖에서 물었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태민아, 서연아, 들어와 봐. 두 사람이 암실로 들어오자 영순이 현상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외할아버지시죠?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밀매하는 장면이 아니라 태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있어.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쟁 중에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던 거야.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도원 회장이 보여준 사진과 이 사진들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찍힌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그럼 회장님이 보여준 그 사진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작되었거나 왜곡된 것일 수도 있어요. 태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던 미군 장교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죠. 태민아, 이 영어 뭐라고 씌어 있어? 영순이 사진을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태민이 사진 뒷면을 보며 읽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헌신한 한국인 협력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외할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밀매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한 분이셨다고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때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안 돼. 영순이 급히 말렸습니다. 너까지 아버지한테 미움받을 수 있어. 하지만 태민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나설게요. 더 이상 어머니가 억울함을 당하시게 둘 수 없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 오빠 말이 맞아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이가 자신을 위해 나서려는 모습에 감격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영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결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민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영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죠.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음 날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도원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동원한 그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영순과 태민, 서연은 이것엔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필름과 현상한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 가져왔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부산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과거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개발되어 상가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에는 당시를 기억하는 노인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찻집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다고 했죠. 이 사진 속분을 아시나요? 영순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장씨 아니었나? 전쟁 중에 구호품 나눠주던 분이었어. 영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더 자세히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웠지만 이분은 미군들과 함께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고 다녔어. 밀매? 그런 건 절대 아니었지.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그때 일부 사람들이 이분을 시기했다는 거야. 구호품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물건을 빼돌린다고 헛소문을 퍼뜨렸거든. 헛소문이요? 태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사실은 구호품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했는데 일부가 분노를 장 씨한테 돌린 거였어.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비로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었지만 당시의 혼란 속에서 누명을 쓴 것이었죠. 오후에는 부산시립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록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미군 부대의 구호활동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1951년 겨울 부산 지역 구호활동 보고서예요. 보고서에는 현지 협력자 명단이 있었고 그 중에 영순의 아버지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구호 활동 협력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태민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도원 회장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버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도원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저희는 진실을 찾고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밀매상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원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조사한 자료가 틀릴 리 없어. 당장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증거도 있는데. 증거? 그딴 가짜 증거 가지고 우리 가문 망신시키려고? 이도원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뉴스에 또다시 영순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밀매상 딸, 위조 증거로 명예회복 시도라는 제목이었죠. 이게 어떻게? 영순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영순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행하며 촬영한 것 같았죠. 이도원 회장 측에서는 조작된 증거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태민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영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문제로 너희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하지만 태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영수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여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은 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태민과 서연의 결혼식 당일, 부산 최고급 웨딩홀에 모인 300명의 하객들. 하지만 이 화려한 결혼식이 전쟁터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순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무대 위에서 직접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부산 컨벤션 웨딩홀은 분주한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테이블 세팅, 그리고 3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영수는 대구에서 가져온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손질한 그 한복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언론 공세로 영순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괜찮아. 오늘은 너희 결혼식이잖아. 영순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죠. 저분이 그 밀매상의 딸이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영수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죠. 신랑 대기실에서 태민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을까? 서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도원이 마지막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아직도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이도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오늘 결혼식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그 집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뜻이야. 이도원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랑 신부가 입장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주례사가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도원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도원을 바라봤죠.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의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도원은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그 악명 높은 사진이 크게 나타났죠. 여러분, 이것이 신랑의 외할아버지가 전쟁 중 밀매를 하던 증거 사진입니다. 이도원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우리 가문이 인연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잠깐만요. 영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도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영순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원본 필름을 꺼냈습니다. 저에게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또 가짜 증거를 가져왔나요? 이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차분하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태민과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40년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영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순간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순의 진중한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죠. 영순은 웨딩홀 한쪽에 있던 즉석 현상 장비로 걸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버지의 필름을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서서히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진이 스크린에 투사되었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도원이 보여준 사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었거든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 주던 분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들이 계속 투사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담요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모습들이었죠. 이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마지막 사진을 보세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미군 장교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는 영어로 된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태민이 무대로 올라와 번역해 주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헌신한 모범적인 한국인 협력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도원을 향한 비난의 시선들이었죠.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이도원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이건 조작된. 하지만 영순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진은 진실을 담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웨딩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 위의 영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실을 밝힌 영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도헌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까요? 그리고 서연이의 아버지를 향해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영순을 태민이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민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원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때 하객들 사이에서 한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그분, 저도 기억합니다. 당시 구호물자 배급 업무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밀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객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구호품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장씨 덕분에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하나둘 증언이 이어지자
이도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이도원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출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인정받으신 분이라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그게 이도원이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출신으로 차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이도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어머님을 보세요. 서연이 영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어요. 이런 분을 출신 때문에 차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동했던 것이죠. 태민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남을 도우려 했던 분이에요. 이런 집안이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존경했던 몇몇 원로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원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업에서는 성공하셨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원로도 거들었습니다. 좋은 집안이란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키우는 집안이 아닐까요? 이도원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위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영순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모든 시선이 영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영순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왜 사과하세요? 태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소중한 딸을 내줘야 하는데 상대방 집안이 못마땅하셨던 거겠죠. 영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도원은 영순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태민이가 서연 양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영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영순의 마지막 말이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원은 영순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닫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모두 이도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이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도원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영순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저는 이도원이 다시 한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잘못했습니다. 이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도원의 사과였거든요. 장영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도원이 영순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순은 놀란 표정으로 이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 달랐거든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영순이 말하려 했지만 이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잘못했어요. 이도원이 계속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습관이 생겼나 봅니다. 그때 서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미안하다. 이도원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도원은 태민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태민 씨, 제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태민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잘못했으니 공개적으로 사과드려야죠. 이도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과거와 출신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이더군요. 이도원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영순 씨는 40년간 정직하게 살아오시면서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은 전쟁 중에도 남을 도우려 했던 훌륭한 분이셨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장영순 씨를 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도원이 영순을 향해 말했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도원이 태민과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웨딩홀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이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을 축하하고 있었죠. 주례사가 다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받겠습니다. 태민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죠.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주례사가 말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자 주례사가 선언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도 좋습니다. 태민과 서연의 키스와 함께 웨딩홀은 축복의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영수는 이도원 부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도원의 부인이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영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태민이와 서연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죠. 영순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나고 영순은 혼자 웨딩홀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다가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영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자랑스러우세요. 태민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네. 오늘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고생했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순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괜찮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진은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았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영순이 설명했습니다. 이도원 회장님도 처음에는 편견으로 우리를 봤지만 마음을 열고 나니 다르게 보이게 된 거겠죠. 서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람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 영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대구의 사진관으로 돌아온 영순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사진관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해졌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민과 서연의 웨딩 사진을 인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암실에서 붉은 조명 아래 영수는 정성껏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자 영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영순이 혼잣말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온 영순은 영순 사진관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사진관이 이제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죠. 그때 사진관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웨딩 사진 찍어주시나요? 물론이죠. 영순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진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이거든요. 영수는 카메라를 들고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자, 웃어보세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진 한 장이 바꾼 운명.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